원일이TV 85번째 이야기입니다. 벌써 6월입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됐고 이번 주말이 현충일이네요. 친일파 묘 주장은 들으셨지요? 현충원에서 친일파 묘를 파내자 이 주장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도 사후에 현충원 안장 안 된다 이 주장도 나왔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국립묘지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현충원에서 친일파의 묘를 파내고 친일파는 죽어도 현충원에 못 묻히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집권 여당의 이 두 가지 움직임 속에서 불편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6.25 전쟁에 대한 다른 생각, 북한이란 존재에 대한 다른 생각, 호국 영령에 대한 다른 생각, 이게 바로 제가 발견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찬히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이라는 게 있더군요. 친일파 기준이 현재 두 개입니다. 2009년 대통령 직속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친일파를 골라냈는데 1,005명입니다. 그 중에 현충원에 묻힌 인물이 11명. 그러니까 국가가 공식적으로 규정한 친일파 중에 현충원에 묻혀있는 인물이 11명인데 대표적으로 백낙준 전 연세대 총장 묘지입니다. 다른 기준은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친일파는 4,390명입니다. 그 중에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가 63명이에요. 그러니까 현충원에 묻혀있는 친일파는 적게는 11명, 많게는 63명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은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반대 주장입니다. 1920년생이니까 이제 100세입니다. 현충원에 묘자리가 이미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국가보훈처가 최근 백 장군 가족을 찾았더군요. 이렇게 통보를 했대요. 21대 국회가 열리면 국립묘지법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백 장군님이 현충원에 안장이 돼도 다시 뽑힐까 걱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돌아가시면 현충원으로 오지 말고 다른 데로 모셔라 그 뜻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이수진, 김홍걸, 권칠승 이런 의원들이 앞장을 섰는데 반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백선엽은 만주군 간도 특설대 출신이다. 스스로 친일 행적을 고백했다. 친일파 군인들의 죄상은 한국전쟁 공만으로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현충원 안장 반대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은 백선엽 장군을 어떤 인물로 기억하십니까? 저도 이번에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6.25 전쟁 중이었던 1952년에 육군 참모총장이었는데 당시 만 31살이더군요. 1954년 그러니까 한국전 휴전 다음 해에 제1야전군 창설 사령관으로 43개월 재임을 했습니다. 1957년에는 두 번째로 육참총장을 또 역임을 했더군요. 그런데 이름을 떨친 건 6.25 전쟁 중이었습니다. 국군이 낙동강까지 후퇴를 했을 때 육군 1사단을 지휘를 했는데 국군 중에 유일하게 미군 1군단에 배속이 됐던 부대가 1사단이에요. 미군 2개 연대와 함께 경북 칠곡에서 그 유명한 다부동 전투를 치렀죠. 6.25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전투입니다. 당시에는 이탈 병력이 많았다고 미군이 기록을 해놨더군요. 인민군은 벌떼처럼 밀고 내려오는데 병력은 부족하고 탄약도 보급도 부족하니까 도망치는 병사가 속출했다는 겁니다. 백선엽 장군이 도망가는 한국군을 막아섰다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직전이다. 미군이 우리를 위해 싸우는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앞장서겠다. 나를 따르라. 내가 도망가면 나를 쏴도 좋다. 권총을 빼들고 돌격 앞으로를 했고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끝냈습니다.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벌일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김일성이 다 이긴 전쟁에서 여기서 졌다. 한탄했던 전투가 바로 다부동 전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이어서 인천 상륙작전, 평양 탈환작전에 참가를 했고 한국군보다 미군이 전쟁 영웅으로 극진히 예우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전설, 리빙 레전드라고 부르면서 2013년 주한 미군은 명예 미 8군 사령관으로 백선엽 장군을 위촉을 했죠. 그런 백선엽 장군이 자신의 평생 오점으로 스스로 꼽은 게 하나 있어요. 해방전 일본군 간도 특설대 복무 경력. 간도 특설대는 일본군이 만주 일대에서 활동했던 항일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만든 일본군 특수부대였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자서전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간도 특설대는 일본군의 22제2 계략이었다. 독립을 위해서 싸운 한국인을 토벌하는데 한국인을 동원한 것이다. 난 간도 특설대로 발령받아 부임했다. 1943년이었다. 이미 항일 독립군도 항일 빨치산 김일성 부대도 일본군의 대대적인 토벌작전에 밀려서 다른 지역으로 올막하고 없더라. 독립군과 전투를 한 적은 없지만 동포에게 총을 겨눈 건 사실이었고 비판받아도 어쩔 수 없다. 백선엽 장군은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다라는 비판의 근거를 이렇게 스스로 제공했던 겁니다. 전 이 대목에서 제 기구한 가족사를 떠올립니다.
25년 전에 일찍 세상을 뜨신 제 선친은 현재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에 모셔져 있어요. 6.25 전쟁 참전용사 자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5학년 때. 그러니까 그때는 고등학교라는 게 없었답니다. 18살인가 19인가 6.25가 터졌는데 학도병으로 가셨대요. 제 아버지가. 질질 끌리는 그 애무한 소총 몇 발 쏴보고 실려갔는데 가보니까 낙동강 전선이더라. 어린 나이에 죽는 게 무서웠고 허공에 대고 총 쏘기도 힘들었다. 용감하게 싸웠다기보다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쳤던 게 전쟁의 실상이었다. 그 시절 고향에선 제 큰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님이 인민군 의용군으로 끌려가셨대요. 큰아버지는 인민군이 퇴각할 때 북으로 끌려가시다가 탈출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셨고, 제 선친은 전쟁 끝나고 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형제는 그렇게 만나셨대요. 기구한 건 그 전쟁 3년 통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큰아들은 인민군 의용군으로, 둘째 아들은 국군 학도병으로, 두 아들의 생사를 모르니까 애간장을 태우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친할머니 얼굴을 뵌 적이 없습니다. 선친은 돌아가시고 한참 뒤인 2010년에 6.25 참전용사 군번이 확인되고 낙동강 전투 참전 기록이 확인이 돼서 현충원 안장이 허용이 됐습니다. 이게 제 가족사예요. 전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학도병이었던 제 선친은 반공투사였을까? 의용군이었던 제 큰아버지는 용공분자였을까? 간도 특설대 장교 백선엽은 친일파였을까? 다시 백선엽 장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백선엽은 친일파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역시 간도 특설대 복무 경력 때문이에요. 간도 특설대, 그 복무 경력은 명백한 친일 활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백선엽은 친일파였나? 그래서 국립현충원에 묻힐 자격이 없는 걸까? 그런데 지난해 논란이 컸던 김원봉 서훈 문제를 생각하면 분명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원봉이 누굽니까? 무장 항일투사였었고 광복군을 이끈 실질적인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김원봉은 북한으로 갑니다. 북한 정권 개국공신이 돼요. 김일성 밑에서 장관까지 했죠. 6.25 전쟁 나니까 북한군을 이끌고 내려왔어요, 남한으로. 그 공로로 북한에서 훈장도 받은 인물입니다. 사실 저희 세대는요, 어렸을 때 김원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역사 시간에 제대로 배우질 못했습니다. 아무리 항일 투사였어도 북한 정권 공신이자 6.25 전쟁의 원흉이니 아예 교과서에서 지워버렸던 거죠. 결과적으로 김원봉 서훈은 제동이 걸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의 공과를 가려서 항일 투쟁 역사를 재조명하라 이랬습니다. 그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자, 이제 뭔가 불편한 진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김원봉은 해방 전 항일 투쟁가였으나 해방 후 북한군을 이끌고 남한을 공격합니다. 백선엽은 해방 전 간도 특설대로 복무했으나 해방 후 국군을 이끌고 북한군을 막아냈습니다. 6.25 때 북한군 몰고 내려왔던 김원봉, 역사적 평가 재조명하제입니다. 백선엽의 해방 후 반공투쟁 역시 제대로 평가받아야 공평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명확한 의견을 밝혔네요. 백선엽은 6.25의 이순신 장군이었다. 현충원에 묻힐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랬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범여 190석으로 절대 권력이 탄생을 했습니다. 21대 국회 문 열면서 현충원 친일파 파묘 논쟁하고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거부, 이 두 이슈 몰이를 시작했어요. 궁극적 목표가 뭘까? 백선엽 묘자리가 목표일까? 백낙준 선생 파묘가 목적일까? 전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 뒤에는 분명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북한군을 몰고 내려온 김원봉의 해방전 항일 투쟁을 부각하고 북한군을 막아낸 백선엽의 해방전 일본군 복무 경력을 부각하고 있어요. 이건 6.25 전쟁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다른 거다. 이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6.25 전쟁은 북한군의 침공이었나? 미제로부터 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었나? 80년대 대학을 다닌 제 세대에서는 새삼스럽지 않은 토론 주제입니다. 친일 파묘 논란은 어디까지 비화할 것인가? 친일파 속가내기, 파묘 주장은 계속될 것 같아요. 결국엔 일본군 장교 출신 박정희 전 대통령의 파묘 주장, 친일 청산 못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파묘 주장, 나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제가 새삼 놀라는 거는 30년 전 대학 캠퍼스에서 밤새워 토론하던 이 의제가 30년 세월이 흐른 2020년 21대 국회가 문 열자마자 되풀이되는 현실입니다. 새로운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30년 전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친일 파묘와 백선엽 안장 반대에 담긴 이 불편한 진실,
한마디로 한국 정치의 시대 역주행입니다. 어디까지 진행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원일이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